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물권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이 강의는 물권의 개념과 그리고 물권 변동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출제 상관없이 개념 정도는 좀 짚어놓고 넘어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권과 물권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권리는 보통 물권과 채권으로 구별됩니다. 채권을 생각할 때는 매매 계약을 생각하십시오. 매매 계약 계속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죠? 매도인 매수인에게 대해서 매매대가 지금 청구권이 있죠.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죠?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딱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징이 계약의 당사자에게 하는 거지 계약과 무관한 사람들한테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채권입니다. 그게. 물권은 뭐냐? 자, 핵심적인 개념적 요소만 쓰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물건,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은 배타적으로 기속되는 권리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토지겠죠. 토지 있으면 내가 소유자는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도 있고 직접 지배하는 거죠. 그 토지를 대지로 바꿔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고 내가 살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임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나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익이 뭐가 있죠? 경작,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내가 사는 거 아니면 타인에 임대 주는 거. 사용수익 있지 않습니까? 사용수익, 보통 사용가치, 어떤 사용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처분하거나 아니면 내가 토지나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리거나 어떤 교환가치, 그 이득의 측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교환가치를. 이걸 누구한테 나누는 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권리자인 소유자한테 절대적으로 귀속시키는 겁니다. 배타적으로 귀속시킵니다.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이 모든 권리를. 만약 소유자가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용가치를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빌리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그런 사람들 주는 거고요. 교환가치라면 처분하게 됐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한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거고, 저당권자면 저당권자에게 교환가치를 담보의 경우는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귀속시키는 겁니다. 그럼 배타성이라는 얘기는 개념은 이제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이제 하나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배한다. 예컨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도 하나의 지배입니다. 사실적 측면에서 파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점유, 사실상 계획이죠.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근데 사실상 지배하는 걸 떠나서 근데 사실상 지배의 점유 개념에는 이 사실상 점유하는 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이 사실상 지배가 적법한지 불법인지 따지는 걸 따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규범적 평가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죠.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본권이라고 합니다. 사실상의 개념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즉 규범적인 평가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나눠집니다. 그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 절대적 기속권입니다. 이 의미는 내 이런 사용 수익 가치나 교환 가치를 누군가가 침해를 하게 되면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타적 기속, 이건 내 거야. 자, 누가 내 물건 손대면 손대지 마. 그럼 상대방 왜 그래? 내 거니까. 절대적이다, 대세적이다 의미는 누군가 침해해서 나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그러면 내 거라는 전제가 그러면 내 거란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게 되면 서로가 내 거라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어떤 물건을 내가 팔고 싶을 때 거래가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혼동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거래 안전 등을 위해서 공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배타성에 대해서. 이게 내 거란 것이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그 물건을 살 것이고 그리고 내 것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시의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성에서 절대성, 대세적 효력. 그러니까 대세적 효력이 누군가 침해했을 때 나는 그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계약에서는, 채권에서는 계약의
계약 당사자의 권리 침해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원칙적으로. 매도인을 해칠 수 있는, 매도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매수인이고요. 매수인의 권리를 해칠 사람은 매도인 겁니다. 근데 소유권은 다르지 않습니까? 물권의 경우는 누구든지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대세적 효력, 대인적 효력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세적 효력, 대인적 효력 그렇게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이 물권의 배타적 권리에서 절대성 개념과 공시의 원칙을 도출시켰습니다. 그럼 배타성에는 절대성에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계약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됐죠. 당사자 사이에서만. 하지만 물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특징은 배타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이제 구분을 내게 되면 세부적으로 크게 점유권과 그 다음에 본권으로 구분됩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한다. 개념의 핵심은 사실상 지배하는 거고, 이 점유자에게 지배할 권능, 그 점유권에 적법하게 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상 지배하는 현황에 집중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록 내가 지배하지 않더라도 나는 지배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권리, 규범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본권은 다시 가장 출발점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있는데 우리가 소유권 할 때 민법 촉칙 할 때 있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고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까지 제가 반복해서 했습니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는 이 권리증의 권능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죠. 일단은 사용 수익은 사용 가치고요. 이건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사용 가치는 내가 쓸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처분 같은 경우는 담보했으면 타인에게 제공해주고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자는 일시적으로 남아 타인에게 허락한 권한을 제한하겠죠. 그래서 제한물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이제 받는 거겠죠. 제한물권은 크게 사용가치와 관련된 용익물권 그리고 담보물권으로 구분됩니다. 담보물권에는 저당권이 있고요. 법에서 정한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익물권은 뭐 예컨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본권이라는 개념적 요소는 그렇게 출제가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념상 이 정도는 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한번 자, 물권법정지가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물권법정지와 관련된 지문은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물권법정지는 이런 겁니다. 배타성이 있어요. 그리고 공시가 필요해요. 근데 물권을 당사자가 임의로 사게 된다면 거래 안전에 해칠 염려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게 되면 절대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종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종교색은 없습니다. 이해 편의를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종교단체들은 이단의 규정을 개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렇지 못하는 것은 이단으로 규정한다.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단의 어떤 설립으로 인해서 혼돈이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딱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 법정제 마찬가지입니다. 물권은 딱 이것만이다. 그 위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권 법정주는 그런 개념으로 그 정도의 선에서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출은 먼저 법조문에는 법률 또는 간수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당사자가 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창설을 못한다는 겁니다.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법률과 간수법에 의한다. 근데 그러면 지문은 법률이 뭘까? 이 법률은 헌법이 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헌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 표현,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출제 포인트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욕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틀린 겁니다. 소유권에는 뭐 있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 수익을 대세적 영구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소유권의 내용을 만들 수 있다? 못한다. 만약에 이러한 소유권을 임의적으로 만든다 한다면 대부분 소유는 사용수익 권능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유자로부터 사용가치의 바탕을 두고서 임대차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익물권 설정하고. 이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능이 없다면. 그러면 거래한 전에 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등기부에는 소유권 나오지 그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 내용이나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는 사용수익 권능 처분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기재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이런 물건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거래한 자는 해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소유권인데 처분 권능이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공시를 합니까? 일일이. 처분 권능이 없다면 이 사람부터 받은 사람은 등기를 취득 못해요. 그럼 거래한 자는 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승리 권능과 처분 권능이 포함된 내용이다. 거기서 하나를 영구적 포기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파트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 배타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물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이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출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원에. 그런 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게 맞는 질문이죠. 이걸 만약에 인정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타적 권리, 그러면 절대권이다. 그럼 침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럼 펜스도 칠 수 있고 거기다 자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2회 온천에 관한 권리를 감수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물권을 보게 되면 배타적 권리, 절대권이다. 대세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온천에 가면 여러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타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고 오직 포인은 채권 담보만을 목적화라 설정한 전세권은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다. 이거는 물권 법정주의 이벤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에는 사용 수익과 기능이 있겠지만 전세권 설정 기간 종료되면 담보물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용수를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세권에는 사용수익 권능을 전부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 순수한 기능은 사용수익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서 이 지문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물권 법정주의가 중요합니다. 자,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 아닌 것은 점유권입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죠. 본권에.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 얘기했고 제한물권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지문을 마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살펴본 겁니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간수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물권으로 통행권이 인정된다? 여러분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통행권 물권을 인정한 게 맞을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남의 땅에 있는 통행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시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통행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도로입니다. 이 통행권을 인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여건을 갖추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은 있지만 간습상의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거 이제 혼동된 소지가 있는데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관습법상의 통행권이란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요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자, 우리는 이제 물권 변동 시간을 배우겠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법률행 행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격려해야 합니다. 등기를 격려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감수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실상의 소유권 개념인데 사실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지문은 사실은 이제 이론 강학상 개념인데 요 지문은 그렇게 사실상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다. 감수법상 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물권 변동주의 원칙에 따른 그런 겁니다. 이제 양수인은 이제 매매 계약을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입니다. 그런 의미가 함포가 됐는데 감수 소유권에 준하는 감수법상의 물권 그건 X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앞지문은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이 되는데 소유권에 준하는 감수의 물권 준한다. 우리는 소유권 취득하면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는 물권은
등기되지 않는 소유권의 개념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물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권 법정지 딱 출제되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권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권의 변동 바로 등기와 관련된 건데요. 자, 물권,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차거나 이제 실생활에서 생각을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를 할 때 내 것이 된다는 게 언제, 매수인 입장에서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등기하는 시점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유권을 등기해야만,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잔금을 치를 때 매수인 측 법무사가 참석을 하고, 법무사님이 뭘 확인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다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매 있을 때는 잔금 시에 법무사가 대부분 출석을 하고요. 출석한 법무사님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서류상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오케이가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게 관행입니다. 잔금이 들어갔다는 걸 확인되면 법무사님이 그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매매대금을 지급한 40만 원은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그래서 다 갖고 있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돼야만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매매는 뭐죠? 법률행위입니다. 뭐 법률행위 통해서 매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게 용어로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주택 부동산이죠. 매매 법률행위죠. 득실 변경, 물권. 제가 소유권을 예를 들었습니다. 물권에는 방금 전에 확인했던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권과 관련된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유권은 아니겠죠. 점유권은 사실상의 행위만, 지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본권, 소유권이나 제한물권의 득, 취득한 거, 상실하는 거, 변경은 바뀌는 거죠. 뭘 해야? 등기해야 소득이 생긴다. 소유권은, 예를 들겠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한다는 겁니다. 등기부상에 등기가 되야만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를 배웠고 186조가 원칙이고 예외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가장 쉬운 게 상속과 경매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피상속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취득하는 거예요.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경매, 경락인이 경락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 경락대금 전부 납입한 시점에 합니다. 그거는 이제 외유적인 사안이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원칙은 등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등기는 등기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등기 목적,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권리자 갑 을로 이제 바뀌었다. 매매를 통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거다. 이전 등기. 그럼 을이 취득하려면 등기부상 을로 등기가 돼야만이 을이 취득하는 겁니다. 다만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 있습니다. 만약 이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에 무효이거나 착오나 사기 강보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원인 무효 등기 때문에 비록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등기부상에는 을이 됐지만 실제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항상 소유권이 변기려면, 이 등기상 권리자 변기려면 물권의 변동이겠죠. 권리자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처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매매를 했다는 거니까요. 병에게 넘겼다. 이 사람이 이렇게 넘으려면 소유자야죠.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이면 소유자가 아니죠. 처분 권한이 없는 거고,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넘긴 거기 때문에 이것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등기부에 을, 병이 기재되어 있다더러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다만 이 병이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죠. 병이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법문에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겠죠. 그게 뭐였죠? 착오, 사기, 강박, 허위 표시.
일정한 경우에는 이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없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에는 그런 보호 규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반복하는 건데 그렇게 좀 계속 반복해서 이걸 머리에 숙지시키셔야 합니다. 해제가면 또 보호 규정이 있고요. 이제 그런 보호 규정에 따라서 보호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없는 겁니다. 왜 없냐면 우리는 이 부동산 등기부에서 공시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같이 함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기에 효력이 생긴다는 하더라도 이제 이런 개념들,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였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운 겁니다. 공유자 공유지분 포기의 경우에도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냐 안 하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건 법조문을 먼저 제가 이미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생긴다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는 게 하나의 쟁점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법조문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쟁점은 포기를 한 순간에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등기를 해야만이 귀속되는 것인지 그게 하나의 쟁점이에요. 원래 포기 자체는 소유권 포기는 내가 동산을 물건을 비겼죠. 쓰레기 버리면 그 순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컨대 쉽게 그러면 근데 공유자 지분 포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다른 특징이 있는 거고 사실 포기가 그 말대로 포기가 아니라 이 법조문에 따라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은 포기지만 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면 사실은 이전이에요. 실질적 의미는. 그래서 등기가 필요하다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포기지만 결국은 이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되려면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포기 경우에 180조 이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 표현은 뭐냐면 다른 공유지분자에게 기속이 된단다. 이게 맞는 지고 판례 지문입니다. 몇 번 출제가 됐고요. 30회 때 다른 지문입니다.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유지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 지문 자체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갑, 을, 병이 있어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면 본인 등기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해야겠죠. 근데 미등기 상태에서 을 앞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병은 최초 갑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분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된 다음에 을이 병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상태라면 갑은 을한테 넘겨줘야 하니까 넘겨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의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법이나 다른 어떤 원칙에 비쳤을 때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야만이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투기 방지입니다. 미등기 전매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법 취지를 반영해서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는. 자, 그건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시고, 네, 이제 등기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등기 청구권은 이런 것이죠.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매수인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보통 실무상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잔금 치르는 날에 법무사님이 참석하고 매수인 측이겠죠. 매도인이 준비한 서류가 문제가 있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가 잘 된지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된 걸 송금하고 잔액을 전부 지급하고 그런 다음에 법무사님이 등기소로 갑니다. 다만 이제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신청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법무사님이 쌍방대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에서 공동신청을 하는 게 실무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는 게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일은 드물겠죠. 왜냐하면 협력이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 서류가 준비됐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소송 갈 때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게 등기 청구권과 관련된 거죠. 이제 32 개념과 관련해서 32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함께 국가의 등기 신청 공법상 권리라는데 등기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닙니다. 제가 해설로서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하고 사인이 다른 사인에게 등기를 협력을 할 수 있는 사건이다. 개인적인 권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공법상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법률행위에 기초, 그러니까 매매행위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근데 채권이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되게 유의미한 판결이 내용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시험범위 출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지문들 뜨기 때문에 언급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등기를 받기 전에 먼저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보통의 경우는 등기와 동시에 넘겨받거든요. 부동산을. 어떤 사안이냐면 등기 이전에 무동산의 점유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데요. 어떤 논리냐면 제가 좀 전에 소멸시효는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데부터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때는. 이 권리자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중단이 됩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의 핵심이 뭘까요? 소유권과 관련된 겁니다. 소유권이 뭘까요? 사용 수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 수익하고 있다는 얘기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중단된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숨겨준 경우도 진행된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갑, 을, 병. 좀 전 질문은 이겁니다. 매매계약 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이 을에게 점유를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중단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건 뭐냐면 을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중단된다. 근데 사용수익 자체가 이제 권리 행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소멸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더 나아가 사용수익 넘어가서 이걸 팔았어요. 이 경우에도 을을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소멸하지 않는다, 중단된다,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수익도 권리 행사 보는데 사용수익보다 더 강한 권리 행사인 처분할 때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논리는. 사용수익 때도 사용수익, 이 상태는 사용수익이었죠. 근데 더 나아가 병행하는 것은 처분이에요. 처분의 개념은 사용수익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사용수익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진행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권리 행사인 처분의 경우에도 당연히 진행되지 않는다. 중단된다 보는 게 합리적이란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일단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성격은 채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 주셨고요. 등기가 돼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다시 취득시효 완성에서 배울 겁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네, 틀린 지문인데 그 이유는 동의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문이 어떤 거와 연관되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건 채권이에요.
그 채권은 특별한 법령성이나 당사자 의사표시 아닌 한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아닌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의 승낙을 받는 경우 이제 법률 효과가 달라진 것뿐인데 기본적으로 날릴 수가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원칙에 따르면 매수인은 병에게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게 통지하게 되면 병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르면.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 생략을 허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 을, 병에 매매 계약했을 때 미등기 전매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는데 미등기 상태에서 병에게 넘어갔어요. 원칙적으로는 갑이 을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을이 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허용한다는 얘기는 을의 등기 없이 직접 갑에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입법 체제가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라는 법리에 따르면 중간 생략 등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등기 잡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등기 전매에 따른. 그래서 입법 제도상 이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 이 표현에서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은 인정하지만 입법 취지상 미등기 전매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갑은 을 하고 을은 병을 하도록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위반했을 땐 그 효력은 별개의 문제고요. 근데 이걸 허용하게 되면 그 중간 생략 등기를 가급적이 막으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독특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판례는 갑, 을, 병 아니죠. 죄송합니다. 갑과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수인이죠. 어떤 권리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채권이에요. 채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을이 병에게 양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통지만 한 겁니다. 그리고 통지 효력을 주장하는 겁니다. 통지 효력이 주장이 가능하고 효력이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달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자, 그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 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 계약에 따라서 그 얘기입니다. 매도인이 물권행위 속립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 의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이행 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채권을 이행하는 것은 독특한 신뢰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의 명분,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에 관련한 권리관계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따른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아까 병이겠죠.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채권 양도는 동의가 아니라 일방적 통지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편이면 양도에 대해서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다면, 동의를 안 한다면 매도인의 그러니까 통지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수동적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무슨 얘기하면 동의가 있어야만이 직접 아까 갑, 을, 병에서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근데 그 논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근데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승낙을 요한다는 겁니다. 즉 매도인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을이 병에게 넘겨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의 성질상
신뢰관계가 따르는 것은 성질상이에요. 채권 양도는 법령상 아니면 성질상 제한할 수 있거든요. 양도가 제한되고 일반 원칙에 예하란 겁니다. 원칙적인 통지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이행간의 신뢰관계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러한 성질상의 제한 그 특성 때문에 통지만은 안 되고 매도인 승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의 채무자의 승낙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 양도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통상의 채권 양도는 아니라고 했죠? 통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만우는 채무자의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갑의 승낙 없이 일반 원칙에 따라서 통지만 하면 병은 갑에 대해서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채권 양도의 법리에 제한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행 과정의 신뢰관계에 따르면 이게 명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냐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의 가급적인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의 그 제한 법리가 있습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이런 거죠. 갑, 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등기 상태에서 등기를 하고서 넘겨야죠. 하지만 중간생략 등기는 이런 겁니다. 을이 미등기 상태에서 병에게 넘겼어요. 매매를 한 겁니다. 을이 미등기 상태에서 병에게 왔습니다. 그럼 쟁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원칙은 갑이 을에게 넘기고 을이 병에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병에게 기속되는 거니까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없을까? 직접 을을 거치지 않고 중간생략 등기를 할 수 없을까? 그 유효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 합의만 있으면 갑, 을, 병 사이 합의만 있으면 병은 갑에 대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 법리 때문에 합의죠. 이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중간생략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법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즉 채권 양도 방법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매인데 이런 합의를 못 얻을 것 같으면 을은 병에게 채권 양도 형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채권을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간생략 등기의 이런 합의 요건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그런 표현이 쓴 게 아니라 이행 과정의 신뢰관계에 따름으로 이 표현을 쓴 거고요. 네, 실질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치드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 이건 다르죠. 지금 대법원 판례가 이행관계 과정의 신뢰관계가 따른 건데 치드시효라는 성격은 그게 아니에요. 이행과정의 신뢰관계는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치드시효 완성은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전에 본 것은 매매계약 기초한 거죠. 매매계약 기초하기 때문에 계약의 특성상 신뢰관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한. 근데 치드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제한의 법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등기 명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치드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등기 명의 동의에만 양도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매매인 경우에만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상당히 특수한 내용의 법리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시효 완성이네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그런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인이 통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자, 맞는 질문이고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구 것입니다? 채권입니다. 소유권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가등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들이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다. 자, 부동산 취득한 소유자 3자는 소유자예요.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가등기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시효 완성 소멸되니까 말소될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이것은 방해행위예요. 소유권에 기해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기억하실 게 앞에 것은 이전이에요. 계약의 이전이기 때문에 채권인 거고요. 등기 말소는 말소예요. 등기 말소는 지금 소유자주의에서 하는 겁니다. 이전이 아니에요. 소유자가 말소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권적 청구입니다. 나중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서 다시 공부를 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자는 소유자주의에서. 앞에는 이전은 계약상주의 있지 않습니까? 매매계약에서. 등기 말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소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냐하면 소유권에 기한 송해, 방해, 제거, 청구권의 행사거든요. 그거는 소유권, 즉 물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건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물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채권이냐 물권을 구분하는 게 이제 개념상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행사하는 사람이 소유자냐, 물권자냐 아니냐를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못했죠. 물권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인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표현은 뭐냐면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이제 임대차 계약의 종류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등기 추정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